로 부등식이 어디 가 있냐면 우리가 고등하에 공통투지 이제 이름 바뀌어가지고 공통투의 명제 단원에 절대 부등식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본인이 공통투를 좀 공부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잘하고 있다 한 친구들은 이 부등식의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더 잘 알고 있다 라는 사실이고, 그걸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부등식은 제일 조심할 점은 뭐냐면 음수를 곱하고 나눌 때 조심해야 된다. 부등호 방향이 있는 거라고 해. 그러지? 우리는 부등식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등호 방향이 있고 등호가 있다 없다. 요게 제일 어려워. 부등호 방향을 설정을 잘 해야 되고 등호가 있다 없다를 설정을 잘 해야 돼. 피읍. 알았어?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항상 너희들이 고려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양수냐 음수냐를 고려하는 건데, 문제는 양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양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조건이 양수 조건이 나오면 마음 편하게 풀 거야. 양수 조건이 나오면 마음 편하게 풀 건데 그런 조건이 없다. 그러면 음수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뭐 간단한 예시를 들면 크다. 얘는 더하기지. 더하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더하기 빼기는 신경 안 쓴다. 얘는 뭐 한 겁니까 지금? 뭐 한 거야? 역수를 뒤집었지. 자, 첫 번째는 양수 음수고 첫 번째는 양수 음수 조심하시고, 두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유성아, 1하면 뭐가 생각나냐? 1하면 양수가 생각나? 1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이 한 3가지,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문제를 접근하지. 쏜다 알잖아. 1하면 뭐가 생각나? 죄인. 뭘 몰라 맨날 달까지 가는데 일 모르면 달 못 가. 1하면 생각나는 게 아예 없니? 건? 그렇지, 역수가 생각나야지. 1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역수. 두수의 곱이 1이 되면 역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1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의 단위입니다. 1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렇게 우리가 문제 푸는데 쓸모가 없으니까 간과를 하는 거라고. 이해되니? 1은 뭐라고? 수의 단위. 학교 선생님이 물어보면 1이 뭐냐 물어보면 수의 단위입니다. 그러면은 점수 1점 줄 거야. 오, 똑똑하다. 피읍. 1이 뭐라고? 수의 단위야. 1은 알았어? 하지만 우리가 문제 풀이에 있어서 별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 1은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그 개념이 지금은 안 배워. 고등학생들이 예전에 배웠어. 1에 대해서. 그래서 그 1에 대해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하냐? 역수 생각을 해야 됩니다. 1하면 뭐? 역수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근데 마이너스는 왜 나왔냐 이 말이지. 그러지?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은 왜 나왔냐면, 자, 우리가 항상 역수에 대한 생각이 나오면 수직선 긋습니다. 수직선을 그어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0 표현하고 1 표현하고 마이너스 1을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수의 역수는 양수입니다. 음수의 역수는 음수입니다. 이되니? 양수라면 양수의 역수는 양수야. 양수라면 양수의 역수는 양수야. 음수라면 음수의 역수는 음수야. 양수라면 양수의 역수는 양수야.
그러면 얘는 음수고 얘가 양수이면 역수는 음수이고 양수가 되겠지. 그럼 기억은 일단은 틀렸네요. 조건은 0이 아니라는 말만 있어. 피읍 0이 아닌 조건이 왜 나왔을게? 0이면은 0이면 0이 되니까 똑똑하네. 0이면 0이 되니까. 동재. 왜 A, B가 0이 아니라는 말이 나왔을까? 0으로 나눌 수. 분모가 0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됐니? 그럼 우리가 식을 봤을 때 분수가 나왔어. 그럼 가장 먼저 우리 뭐 한다? 분모가 0이 아니다는 조건을 쓰고 가야 돼요. 자, 주어진 조건. 다시 주어진 조건에 분수 형태가 나오면 분모는 절대 0이 안 된다는 조건을 쓰고 출발합니다. 됐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때 이렇게 넘어가면 무조건 틀리게 됩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냈잖아요. 이면은 여기까지는 믿고 가는 거고 얘는 새롭게 만들었단 소리야. 그럼 요놈이 이렇게 되는 것은 무조건 틀린 거야. 왜? 0이란 말을 안 하면 무조건 틀려. 0이 아닐 때만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니? 됐습니까? 그래서 이 명제는 0이 아닌 조건은 분수 때문에 나온 거고 기본적으로 이 명제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거지. 뭐부터 하라고? 양수, 음수부터 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비교를 할 때 음수, 양수 세 가지를 비교해야 돼요. 음수, 양수. 알겠니? 그 세 가지를 넣어보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이 명제가 틀린 이유는 얘기해 줬습니다. 여기까지. 다음은 선생님 뭐라 했어? 역수 얘기가 나오면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다음에 역수 형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와. 역수 형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오는데 역수하면 1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양수의 역수는 양수고 음수의 역수는 음수. 음수 곱하기 음수에서 양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왼쪽 양수가 있고 이를 기준으로 오른쪽 양수가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왼쪽 양수와 이를 기준으로 오른쪽 양수가 역수관계고 얘가 짝이 됩니다. 짝. 1의 역수는 1. 그래서 1에서 시작해서 수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짝이 되는데 간격이 왜 좀 벌어지지? 그 이유가 뭐겠어? 여기에 있는 수하고 여기에 있는 수는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간격이 달라져. 하지만 요놈 수하고 요놈 수는 1대1 대응입니다. 짝이 되는 거야. 짝이 된다고 해. 대응이란 말은 뭐야? 짝이 된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대응이라는 단어가 조금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대응은 같다 이 뜻이 하나가 있고 적이다 이런 소리가 있어. 반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대응이 된다는 말은 뭐라고? 같다의 의미가 있고 반대적인 뜻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대응이란 말은 요놈은 역수라는 뜻이 있다고 대응에는.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여기가 A이면 이쪽이 A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역수가 되면 1을 넘어간다 이 말이고 다시 역수가 되면 D를 넘어와야 되는데 대신 0부터 1 사이는 1보다 큰 수가 되는 거고 1보다 큰 수는 0부터 1 사이로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0이라는 수가 등장을 해야 돼요. 뭔 말인지 되니? 유성 알아먹었어? 오케이 알아먹었다고 하니까 A가 3보다 커요. 유성아 그러면 A분의 1은 A가 3인데 A분의 1이 어떻게 3이 나오냐? 아니 A가 3인데 어떻게 A분의 1이 3이 나와? 3분의 1. 그래 3분의 1이 나와야지. 3분의 1보다.
하나를 알려주니까 마이너스 2개를 알고 있네. 뭐가 죄송이야. 네 머리한테 죄송하라고 해야지. 생각을 좀 하라고. 이거 왜 나타났어 이거. 이거 왜 그래 이거. 아이씨 또 버그 진짜 버그. 뭐가 웃겨. 피읍. 게임 있으면 웃긴 거야? 어? 어쩐지 내가 네 얼굴 보면 웃기더라. 게임 같아서. 게임 캐릭터야 지금. 1, 2, 3, 4. 와우 씨. 오 씨. 저기도 있어. 우와. 도대체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 제인. 호탕제 너 호탕제. 어? 함부로 이렇게 웃지 말어. 너 지금 중과제 해라 했잖아. 중과제. 몇 번째인지 알아 너? 너 감옥에서 평생 썩을 수 있어. 그 윤모군하고 같이 살 수도 있어. 알았어? 아니 수직선을 생각하라고 했잖아 임마. 3이 나오면 당연히 뭘 생각해야겠어. 3분의 1을 생각을 해야겠지. 그거 3보다 크면 요놈과 짝이 되는 요놈을 생각을 하라고. 보면서 쓰면 편하니까 머리가 안 되잖아. 보면서 쓰고 다음에는 보면서 쓰는 게 이제 익숙해지면 안 보면서도 써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역수가 나오면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너희들이 판단하는 데 쉽다고. 항상 1을 기준으로 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a분의 1은 3분의 1. a가 3이면 선생님이 부동식이 풀기 어려우면 등식으로 일단 풀라겠어요. 자, 부동식이 풀기 어려우면 부동식으로 풀어. 그러면은 몇 점 정도 나오냐면 한 40점 정도 나옵니다. 맞을 확률이 40%. a가 3보다 커. a는 3이야. 그럼 a분의 1은 3분의 1이라는 수가 나와야 돼. 이해되니? 부동식이 어려우면 어떻게 풀라고? 일단 등식으로 풀면 한 40%까지 맞춘다고. 수는 나와. 그 다음에 부동을 써야 되잖아. 그게 어려운 거라고. 거기까지가 못 들어가면 완전 이제 문제를 아예 못 풀지. 3분의 1은 수가 안 나오면 아예 못 풀잖아. 얘는 작고 얘가 0보다 크다는 말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이 명제가 쉬운 명제인데 너희들이 많이 틀리는 명제야. 그래서 역수 형태가 나오면 수직선을 그리고 보면 그나마 잘 보인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음수의 역수는 음수입니다. 음수의 역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요렇게 짜게 되겠어요. 요렇게. 뭔 말하는지 알겠니?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작은 놈하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대응 관계야. 됐니? 손 다 이해했어? 이해했다?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그렇다면 a분의 1은 다 말한 거야.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해했다면서. 유성아 도와줘. 0보다 작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손 다 기가 좀 먹었어 제가. 알았니? 크게 말해줘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수직선을 표현해 준 거라고. 수직선을 보면 너희들이 문제가 조금 쉬워질 거라고. 됐니? 요게 다음에 이런 역수관계에 대한 특징이 많이 등장을 할 거라고. 됐니? 우리가 방정식에서 이번에 시험에 나왔는데 ax 제곱 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되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지. 됐니? 알파 베타라겠지. 그러면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은 여기 알파 베타가 0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놈은 계수가 뒤집혔잖아. a, b, c가 c, b, a로 갔지? 진아, 그럼 요거 해가 뭐가 된다고? 동재, 뭐가 된다고? 그래. 그 은재로 바꿔줄게. 알았어? 좀만 더 열심히 해. 그러면 금제 되냐, 금제. 금제 위가 뭔지 알아? 다이제. 뭐지? 또 웃었어? 웃었어요. 얘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야.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x절편이 알파 베타란 소리잖아. 그 알파 베타함을 이용하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도 판단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알파 베타가 어딘지를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여기다가 뭘 표현해야 한다고? 이를 표현하고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알파 베타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쪽 음수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이해했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면 여가 알파고 여가 베타가 됐겠지. 그러면 알파분의 1은 어디로 갔어? 이 알파는 1을 넘어서 오른쪽으로 갔고 어딘지는 몰라 정확하게는. 베타는 베타분의 1은 이쪽으로 왔을 거라고. 다시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온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항상 누가 눈에 들어와야 돼? 1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야. 1을 집어넣게 되면 함수값이 음수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알았니? 됐습니까? 얘기했어? 역수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뭘 그려라? 수직선을 그려서 0, 1, 마이너스 1 체크하면 거기에 역수들이 잘 보일 것이다. 위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해. 전지! 네. 눈깔이 또 풀렸까 저 눈깔이 말했지. 귀는 뚫렸어? 네. 다행이네. 귀라도 뚫려서. 제곱이 큽니다. A하고 B가 더 커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우리는 얘기를 해야 했지. 뭘 생각을 하라고? 음수, 양수 세 가지를 넣어봐갖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 상식적으로 제곱이 크다는 말하고는 누가 똑같은 말이냐면 제곱이 크다는 말하고는 절대값이 크다는 말이 같은 조건입니다. 얘가 똑같은 말이야. 절대값이 크다가 제곱이 크다가 되는 거야. 제곱을 하면 다 양수가 되니까. 됐니? 크다는 양수 음수의 판단이 양수 음수에 대한 크다 작다는 누가 위치적인 거야. 제곱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위치가 누구라고? 0보다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원점에서의 거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이 명제가 맞으려면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양수 조건이 붙게 되면 a제곱이 b제곱이 더 크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어요? 부등식이니까 일단 양수 음수 크다 작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기억. A가 B가 더 큽니다. B가 더 커요. 자, 수직선에서 봅시다. 왼쪽 점이 A이고 오른쪽 점이 B입니다. 여가 A고 여가 B야. 그럼 역수라면 2를 넘어갈 거야 이렇게. 이렇게 1을 이렇게 넘어갈 거야. 그러면 A분의 1이 여기 있고 B분의 1이 여기 있고 A분의 1이 여기에 있어야겠지. 이해되니? 다시 말해서 양수 조건에서는 AB가 양수 조건에서는 역수를 하면 우리는 수의 크기가 달라진다가 되는 거라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던 걸. 됐습니까?
음수 쪽도 해봅시다. 음수 A가 A하고 B야. A하고 B야. 그럼 A분의 1은 여기에 있고 A분의 1은 여기에 있고 B분의 1은 여기에 있겠지. 둘 다 음수이면 역수를 하면 또 부등호가 달라지네요. 그러겠지. 역수를 하면 부등호가 달라진다는 생각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깔려 있었던 생각이라고.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원래 양수 조건에서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라고. 피읍. 팔이 지금 아직도 2개나 있어? 선생님 아까 저번에 하나 챙겼는데 너는 도대체 팔이 몇 개야? 8개? 8개? 인도의 그 8개짜리. 그치 간디? 정신 차려. 근데 역수를 했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상식적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 양수 음수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 이 말이겠지. 그러겠지? 왼쪽은 음수였고 오른쪽은 양수였다. 음수고 양수였다. 참이 되겠죠? 상식이야 상식. 근데 이런 문제가 오답률이 높아. 왜? 개념이 없어서 그래. 피읍. 개념이 없어서 그래. 양수 조건. 좀 마음 편합니다. 양수 조건. 그랬을 때 얘가 이것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지. 근데 이 식 자체가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근데 A, B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죠. 2차식이니까 우리는 넘겨서 인수분해 해볼 수 있다. 자, 이런 식을 우리는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 등호가 들어가 있는 등식, 등식, 부등식,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맞는 조건을 찾는다 이 말이야. 알겠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말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경계가 되는 위치가 되는 만족하는 해를 찾게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넘겼더니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니까 A는 양수, B는 양수, 얘는 양수. A하고 B는 누가 더 커? B가 더 커. B가 더 커, 얘는 음수. 틀렸다 이 말이 되겠지. 자, 디귿입니다. 선생님 그대로 말한 내용이에요. 0부터 1 사이가 나왔지. 0부터 1 사이가 나왔다는 말은 분명 역수 얘기를 해주려고 그런 거라고. 되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얘를 뭐 했어 지금? A, B는 누가 더 컸어? A하고 B는 누가 더 컸어? B가 더 컸지? A분의 1하고 B분의 1은 누가 더 커? A분의 1이 더 크겠지? 됐지? 그러면 이놈은 장담할 수는 없겠네 현재. 장담은 못하겠잖아 지금. 알겠니? 식의 조작이 필요하겠지. 여기까지 되니? 상식적으로 누가 더 클 것 같은 찌긋하면 누가 더 클 것 같아? 다시 우리는 자 문제가 이럴 수 있어. 이것 0 A B 1 그다음 누구야? B분의 1 A분의 1 손다. B분의 1 A분의 1 아 B분의 1 왜 C분의 1이라고 하지 그러냐? 그래 되겠지? 자, A가 0부터 1 사이니까 A분의 1은 1보다 큰 수가 되고 이런 순서를 갖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2개 더하고 요렇게 2개 더했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겠지? 누가 클 것 같아? 바깥쪽 안쪽? 바깥쪽? 선생님이 아까 그림 그려준 것이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있어. 얘는 요만큼 간격이고 얘는 이렇게 간격이니까 요놈이 이렇게 가면서 요놈의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요놈이 나머지들보다 훨씬 더 이 간격보다 훨씬 더 넓게 돼 있어. 상식적으로. 됐니? 근데 그 상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부등식 같은 경우는 명제 참거짓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거든. 참이냐 거짓이냐를. 이해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손 다 풀 수 있어 없어? 못 풀었잖아 조금 전에. 되니? 언제 다 풀 거야? 증명 들어갑니다. 해볼게요. 잘 봐. 얘를 B가 더 크니까 지금 얘를 다 오른쪽 왼쪽 상관없습니다. 왼쪽으로 넘겨봅시다. 어디로 넘겨? 왼쪽으로 넘길 거야. 요걸 물어보는 중이야. 그래서 P 연필 안 들어? 선생님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뭘까요? 두 개가 세트, 두 개가 세트야. 두 개가 세트, 두 개가 세트에 물론 요거 두 개가 세트, 요거 두 개가 세트이기도 해요. 이 정리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식을 통분합니다. 그럼 뭐가 돼? A, B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A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요 식을 적은 거야.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어? 공통 인수가 보이죠. 아직도 이거를 못 적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식 정리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못 푸는 거라고. A-B, B-A. 부호가 반대입니다. 자, A-B로 적을 거냐, B-A로 적을 거냐는 것은 B가 더 크니까 나는 B-A로 적을 거야. 잘 봐. 요걸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잘 봐. B-A가 공통적으로 있어. B-A가 공통적으로 있고 B-A가 공통적으로 있는 놈을 묶어낸 거라고. 그리고 남는 것만 그대로 적으면 된다고요. 이게 인수분해야. 마이너스 1 플러스 A, B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돼서 요거 할 수 있겠니? 앞으로 요거 못하는 친구 있으면 가만 안 둬. 그렇게 되면 얘는 양수 음수 현재 B가 더 컸어요. 얘는 양수 음수 양수의 P 양수 음수 생각이 없지. 생각이 없잖아. A, B는 1보다 작아요. 양수. 음수 아니면 양수겠지. 어? 양수. A, B는 1보다 작으니까 곱하면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으면 얘는 1보다 크게 돼서 양수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1의 사용처가 한 가지가 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의 사용처는 1보다 큰 수를 우리가 곱하게 되면 수가 커지고요.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1보다 작아집니다. 그 수보다 작아집니다.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수가 더 커지고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더 작아집니다. 이해되니? 이해해서 그래서 현재 우리는 얘가 양수임은 알아냈으니까 이놈은 참이 되겠지. 이해해서 전다 A, B가 A보다 큽니까? 전다가 네 둘이서 전다냐? 전지구나. 넌 전지 A, B가 A보다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왜? 안 크니까. 안 크니까. 둘이 곱하면 더 작아지니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네. 뭐라고 얘기했어? 1보다 작은 걸 곱하면 어. 1보다 작아지니까. 1보다 작아진 게 아니라 본인보다 작아진다고. 됐니? A에다가 지금 A에다 얘는 B를 곱한 거고 A에다 얘를 2를 곱한 거야. 됐니?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B가 뭐 해야 돼? A가 양수이면서 B가 1보다 커야 된다고요. 이러한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냥 1보다 자기보다 커진다 작아진다를 설명해 줄라 써준 거야. 에? 첫 번째입니다. 부등식에서 이게 첫 번째 문제야. 자, 부등식은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수직선에 나타낼 거야. 자, 부등식 해는 표현은 어디에 나타낼 거라고? 수직선에 나타낼 거야.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첫 번째 오늘은 절대값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절대값 이론이 좀 깁니다. 절대값 이론이 좀 길어요. 알았어요? 절대값에 대한 얘기는 절대값은 우리는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수직선을 생각합니다. 절대값의 정의는 수직선에서만 하는 말이야. 피읍. 네. 수직선은 어떤 수를 표현하는 거야? 실수. 그렇지. 절대값은 수직선에서 의미가 발생하는 말이고 수직선이 나왔다는 말은 실수입니다. 절대값이 나왔다는 것은 허수근이 없어요. 절대값이 나오면 뭐가 없다고? 허수근이 없습니다.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실수근만 있어.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은 허수근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소리가 아니야. 부등식은 실수근만 얘기하자는 소리입니다. 자, 등식만 허수근이 있어요. 등식 방정식만 허수근이 있고 거기 안에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허수근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알겠죠? 자, 수직선에서 뭡니까? 원점과의 거리가 우리가 원하는 절대값의 정의입니다. 절대값의 정의. 그래서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은 정의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정의를 이용한 거야. 자, 정의를 이용했다는 말은 이런 말이야. 절대값 x가 3이야. 그러면 그대로 읽으면 수직선에서 원점과 x의 거리는 3이다 이렇게 읽을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보면서 원점에서 거리가 3인 점은 전지 어떻게 돼? 정신 차리라고. 유성이 뭐야? 다시 x는 뿔마 3입니다. 원점에서 x까지의 거리가 3인 겁니다. 그러면 어쩐다?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풀라고. 내가 모르면 무조건 수직선 그리면 된다고. 근데 우리의 수준은 지금 요걸 넘어섰어야지. 전지 네. 넘어섰어야 된다고. 네. 손다. 어떻게 해석해? 원점과 거리가 3보다 크다. x가 x가 x와 원점과의 거리가 3보다 크다. 그럼 수직선에서 원점에서 거리가 3보다 크다가 돼야겠지. 원점에서 거리가 3인 놈이 분명 있긴 있겠지. 그 점이 3하고 마이너스 3은 선생님 첫 번째 문제로 풀어줬고 두 번째는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 더 멀리 가야겠지. 원점에서 멀리 간다? 절대값이라고. 절대값은 원점에서 거리라고. 그래서 이놈은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x가 3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바깥 범위가 나오는 거지. 2차 부등식에서 우리가 바깥 범위라고 하면 0보다 크다가 바깥 범위로 풀었지. x제곱이
3보다 크다. 아까 어떤 뜻이라 했어? 아까 절대값하고 x제곱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같은 의미야. 같은 값이 아니라. 그러지? 그럼 x제곱이 3보다 크다라고 하면 피읍. 어떻게 답을 써야 돼? x는 루트 3보다 마3 x는 마3보다 작다? 제곱이 3이잖아. 루트 3보다 작 3, 루트 3보다 크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답이야? 다시 말할게요. 어. x는 루트 3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x제곱이 3보다 크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쓸 거라고 해. 정신 차리고 기본입니다. 기본. 아, 또 해야 돼? 3보다 작다. 지금 선생님이 써주는 식은 기본이란 말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쓰고 끝내야 된다 이 말이야.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유성아, x 마이너스 이거 아니 이 문제랑 거의 같잖아. x 마이너스 이거 어,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고 그거나 x 마이너스 이거 자 x-2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마무리 작업 해주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나온 문제는 우리는 그냥 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됐니? 그냥 답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이걸 가지고 뭐 할 이유가 없어. 그대로 나와. 이게 되니? 기본. 이런 놈들은 기본. 됐어? 절대값 나오면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절대값 나오면 첫 번째 뭐 하라 했어? 절대값 나오면 첫 번째 양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나오면 절대값 무조건 양수라고 해. 두 번째 뭐라 했어? 절대값은 자기 자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호를 판단을 할 것이다 이거지. 부호 판단을 해서 절대값을 벗기려는 작업입니다. 알겠니? 자, 정의를 하나 더 추가시켜 줄게요. 얘는 정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의 1-1로 써놓을게요. 절대값 a-b 절대값 a-b 수직선에서 a, b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절대값 x-b가 나오면 절대값 뭐 빼기 뭐가 나오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해석을 할 거야. 됐니? 이해해서? 그렇다 하면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야? 자, 위에처럼 풀 수 있어 지금. 죄인 어떻게 풀어? 내가 그 말은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x 마이너스 3이 어, y보다 크고
죄를 더 줬어. 죄를 또 지었어. 위에 한 내용인데 지금 요놈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쓰고 우리는 정리하면 되잖아. 됐니? 이렇게 풀 수 있어? 풀 수 있는 놈을 자 수직선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x랑 얘를 어떻게 보자고? x랑 3과의 거리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럼 수직선 모르면 얼른 수직선 그려. x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3은 어딘지 정확히 알 거 아니야. 3은 어딘지 알 거 아니야. x는 어딘지 모르겠지. x는 어딘지 모르지만 거리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거리가 2인 지점은 분명 있겠지. 그러한 지점이 있겠지. 그러면 x는 이 거리보다 더 큰 데가 지금 x가 놓여 있다 이 말이야. x가 이렇게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x가 어디 놓여 있어? 여기에 놓여 있고 여기에 놓여 있다 이 말이 되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x는 1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되고 그거나 아니면 x가 5보다 큰 쪽에 놓여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 된다고요 지금. 지금 요거 하는데 지금 요렇게 오래 걸릴 판이야? 지금?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 되니 지금? 자, 이 해석을 달리 해줬어. 에? 그럼 얘를 읽을 때 이제 어떻게 읽을 거냐면 유성아 어떻게 읽을 거야 그걸? 다시 내가 했잖아 진짜. 절대가 a-b를 다시 해석해 줬잖아. 정신 안 차려? P 뭐야? x랑 1 사이 거리 x랑 5 사이의 거리 같다. 뭐야? 거리가 같다. 그게 뭐냐고. 상상이 안 되니? 안 되면 수직선 그려야 있잖아. 상상이 안 돼. 와 쓰러집니다.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돼. 큰일 났어. x랑 1 사이의 거리랑 x랑 5 사이의 거리가 같다고. 아 답이 나와야지. 진아 뭐야? 진아 뭐야? 저이씨 진아 갔어? 언제? 뭐야? 지금 다 해석 다 해줬는데 답을 못 적어? 뭐야? 오메 제인 x는 3
P. 네. X는 3. 정신 차려. 어려운 말 아니잖아. 어려운 말 아니잖아. 그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거야? x와 1 사이의 거리가 x와 5 사이의 거리보다 크다라고 설명이 되겠지. 크다가 나오면 같다 생각하라고 했지. 같다 했더니 3이 나왔어. x가 3. 그러면은 3을 기준으로 어떻게 했다 이 소리잖아. 그러면 x를 내봐 3을 기준으로 찍어보면 되잖아. x와 1 사이의 거리가 x를 여기다 찍었어. x랑 1 사이의 거리가 x랑 5 사이의 거리보다 크다. 아니네. x를 여기다 찍었어. 거리가 거리보다 크다. x를 찍었어. 거리가 거리보다 크다. 그럼 이렇게 나왔네. 됐니? P 수직선에 이렇게 나타내면 돼, 안 돼? 안 돼요. 돼. 네. 관계없어. 네. 돼. 이렇게 했잖아. 보기 좋게 하는 거야. 관계없어. 이되니? 그럼 결과가 나왔네. x가 3보다 크다고 나왔네요. 이런 문제는 등호 혹시 있으면 등호 붙이면 될 거고. 지금 이런 유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절대값의 정의를 묻는 문제야. 가장 기본적인 절대값의 정의를 묻는 문제는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문제가 그냥 답이 그냥 나오게 돼 있어. 그냥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정의로 해석이 되는 문제는. 됐니? 정의로 해석되는 문제는 어디다 그려? 수직선에 그려보면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해결됐어? 됐어 안 됐어? 다음 하나 더 풀어줄게요.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3은 7이에요. 자, 얘를 푸는 방법은 선생님이 한 가지 방법을 지금 예시를 해서 들어주는 거라고 해. 그러지? 한 가지 방법을. 그럼 얘를 수직선에 나타냅니다. 1이란 지점이 있을 거야. 1이란 지점이 있을 거고 3이란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x라는 위치가 나는 어딘지 모르지만 x를 하나씩 찍어 갈 거라고 해. x와 1과의 거리랑 x와 3과의 거리를 더했더니 7이 나온 거야. 그럼 나는 x를 가운데 먼저 찍어 보겠지. 그럼 여기 x가 여기 있으면 요거 거리 더하기 요거 거리는 얼마야? 유성아 얼마냐? 2. 말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지? 그러면 바깥에다 찍을 거 아니야. 여기 찍을 수도 있고 여기 찍을 수도 있겠지. 됐니? 그렇다면 요거 더하기 거리 더하기 거리가 얼마가 되면 돼? 7이 되면 되는데 이 거리가 얼마야? 2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지. 그럼 요놈 더하기 요놈이 얼마가 되면 돼? 5가 되면 되겠지. 그럼 요거 얼마가 돼? 2분의 5가 되면 되겠네. 다시 말해서 요놈의 거리를 나는 뭐 t라고 하겠습니다. 거리를 t라고 하면 x-1은 어떻게 돼? t가 되겠죠. 절대값 x-t가 되겠고 절대값 x-3은 뭐가 돼? t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게 7이 되면서 t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5가 되는 거라고. 얘가 2분의 5가 됐단 말은 여기도 2분의 5가 됐다는 소리겠지. 거리 t는 똑같아야 되겠지. 됐니? 결론적으로 x는 이 점에서 2분의 5만큼
T로 P 얼마야? P 얼마야?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정신 안 차려? 마이너스 2분의 3 정신 안 차려? 유성이 뭐야? 뭐야? 1 죄인 뭐야? 계속 불러. 마이너스 2분의 3 빨리 대답 못해 그게? 연산 다 안 해놨어? 이 정도 연산은 쉽잖아. x는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아니면 그런 단어 어디서 나온 단어야? 또는 해가 2개 이상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또는 x는 정신 차려. x는 얼마야? 이런 문제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지. 쉽게 풀 수가 있겠지. 됐니? 자, 앞으로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야. 풀 수 있다야. 자, 풀어보세요. 아니, 선생님이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 되잖아. 표현해보고 오늘 뭐 어떤 식이 나올 건지 생각해보면 P 나왔어? P 나왔냐고? 얼마 나왔어? x는 마이너스 6 또는 x는 마이너스 플러스 11 10 이거 뭐라고? 플러스 3 맞아? 느낌상 틀릴 것 같은데 너무 먼데? 바보 아니야? 아니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잖아. 아 진짜 유성이 얼마 나왔어? x 마이너스 3분의 2 그게 얘기 안 해? x는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3분의 23 여기 맞냐? 느낌이 여기 맞을 것 같은데. 전지 풀었어 못 풀었어? 뭐 나왔어? 쟤만 바보구만. 여기다가 내가 x를 가운데 x를 잡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겠지? 됐니?
여기 잡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겠지. 됐습니까? 상식적으로 12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안 될 거야. 됐니? 그러면 우리는 점을 찍어본다 이거야. 여기다가 x라고 놓을 거라고. x1, x2 놓은 거는 위치상의 특징 때문에 1, 2로 놓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거리를 요거리 더하기 요거리 더하기 요거리를 할 거라고. 요거리 더하기 요거리 더하기 요거리를 할 거라고 해. 그러면 요 거리를 d라고 놓으면 첫 번째 식이 d 플러스 d 플러스 2 이해되냐? d 플러스 2 플러스 d 플러스 5 이해됩니까? d 플러스 2 d 플러스 5가 12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d가 넘기면 3d가 5가 돼서 d가 3분의 5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 3분의 5가 나오니까 요 점에서 거리가 3분의 5, 요 점에서 거리가 3분의 5. 찍으면 풀 수 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정의를 이용해서 풀면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다가 되는 거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두 번째 우리가 절대값이면 어떻게 한다고? 세 번째 부호 판단을 해야 준다 했지. 얘를 0점 분리법이라고 합니다. 0점인 걸로 분리해서 문제를 풀겠다. 너희들이 맨날 풀고 있는 1보다 작다, 1부터 3까지다, 3부터 6까지다, 6보다 크다. 하나, 둘, 셋, 네 개를 구해야 되잖아. 그 네 개를 구하다 보면 얘는 답이 하나 나오고 얘는 안 나오고 얘는 안 나오고 얘는 나오는 작업이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야. 어쩌니 쓸데없이 낭비가 되는 거라고. 낭비가 돼. 그래서 그 방법이 나쁘다가 아니야. 시간적 낭비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좀 더 편한 빠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 방법 첫 번째가 얘입니다. 됐니? 됐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뭐 또 풀 수 있어? 부등식도 이제 풀 수가 있게 되겠네.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3이 7보다 크다, 7보다 작다 풀 수 있겠지. 7보다 크다, 7보다 작다 풀 수 있겠지. 이 되니? 왜? 우리는 7인 지점을 구할 수 있으니까 7보다 작다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면 되겠지. 이 점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인지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인지 생각을 하면 되겠지. 거리니까 더 가까워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요놈의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11보다 작다. x의 값이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유의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풀 수 있다야. 풀 수 있다야. 되니? 자, 이러한 애들은 요놈으로 풀어야 한다고. 이런 애들은 요걸로 풀어야 한다고 해. 왜? 너무 쉽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 이러한 류의 문제는 요놈으로 풀 수 있다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가 된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류의 문제 중에 이렇게 좀 심플한 문제 식을 봤을 때 정의로 판단이 되는 문제들은 이렇게 풀 수가 있어. 죄인. 왜? 괴로워? 네. 뭐가 괴로워? 안 외워요. 또는 그 거짓말제도. 라이어. 달에 가는 것도 거짓말이지 너. 아니,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아니야? 진짜? ET 갖고 데리고 와. ET가 지구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E자, T자가 사라졌잖아. 됐어? 됐어. 재미없어. 자, 우리가 이렇게 식을 봤을 때 정의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정의로 푸는 게 편하다. 얘는 풀어야 한다는 말은 뭔 말이야? 이렇게 나왔는데 쓸데없이 짓거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 안 된다고. 바로 끝내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니?
이해됐어? 그러면 요 문제 4번도 우리는 풀 수 있다가 되겠지 이제. 풀어보세요. 쌤이 알려준 방법대로 풀어보세요. 구보다 작다 수직선에 나타내서 구다를 찾아야지. 구다. 구다를 찾아야지. 됐습니까? 구다를 찾았더니 마이너스 4하고 5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4부터 5 사이의 값이네. 등호없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4부터 5까지 나와야 됩니다. 쉽잖아. 쉬워 어려워? 쉽잖아. 이게 식을 봤을 때 심플한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풀자가 되는 거라고 해. 되니? 이렇게 풀 수 있다가 되는 거라고 해. 피읍. 갔냐? 어디까지 가려고 너는? 자, 6번은 그럼 어떻게 풀 거야? 그냥 풀 거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거야? 그냥 풀 거야. 뭐부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리고 나눠주고 넘겨주고 나눠주고 해서 정리할 거야. 대신 나눠줄 때는 양수 부호 조심해라. 틀리지 않을 거라고 해. 이 되니? 요거에 해가 존재하도록. 그러면 정의로 생각한다면 x와 마이너스 1과의 거리. 자, x 플러스 1은 유성아 뭐라고? 절대값 x 플러스 1은 뭐라고? x와 마이너스 1과의 거리야. 진아야. 절대값 x 플러스 1은 뭐라고? 그 거리랑 x랑 3, 4의 거리를 더했어. 근데 k보다 작거나 같아. p. 해가 존재해야 된대. 해가 존재를 해야 된대. 그렇지? 다시 말해서 k가 최소값 구하라는 것은 k가 적어지면 이거 해가 없을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k가 존재하도록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해가 존재하도록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되니? 바보다 바보가 아니다는 똑같은 말이야. 요 라인만 넘어가면 바보고 안 넘어가면 바보가 아닌 거야. 피읍이다 키읔이다 희응이다. 정신 차려라. 손 또 필요 없지. 그러겠지. 그러면 거리 더하기 거리가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양수가 되는 게 사실이잖아. 그러겠지. 그러면 이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분명 있겠지. 이게 안 돼. 마이너스 1하고 3이야. 수익선 몇 번 그려봤으면 알 수 있어.
가운데에 놓이면 최소가 얼마야? x가 사이에 놓이면 얼마야? 대답 안 해? 빨리 너희들이 대답해야 질문이 안 들어가지. 죄인. 뭐라고? 아니 x가 여기 놓이면 거리가 얼마냐고. 우와. 정신 나. 아니 뭘 말을 물어본 거예요? 아, 이 거리를 물어봤지. 뭘 물어봐. 이거 보면서 얘기하는데. 어? 내가 잘생기냐 물어봤겠냐 너한테? 식을 보고 식의 뜻을 물어봤겠지. 거리 요거라고. 요 거리 요거라고. 거리를 더하래. 얼마 나왔냐? 4가 나왔잖아. 1이 가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는 4보다 크겠지. 여기 있으면 4가 나오지만 여기 있으면 4보다 크겠지. 여기 있으면 4보다 크겠지. 최소값은 얘가 4라고. 그럼 K가 얼마야 돼? 4보다 더. 결론적으로 K가 4보다 더. 4가 되면 있어 없어? 4가 되면 놓이는 점 있어 없어? 있잖아. 4보다 작으면 말이 돼 안 돼? 최소가 4니까 4가 K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있는 거라고. K가 4보다 작으면 해가 없는 경우고.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가 있을 조건, 해가 없을 조건, 여가 등호가 있을 조건, 등호가 없을 조건. 그럼 우리는 여가 등호가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거를 판단을 해야겠지. 죄인. 판단했어? 판단 돼 안 돼? 자. 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버렸냐면 이제 뭘로 바뀌었어? 계수가 2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는 2x와 2의 거리 또는 2가 묶어 나오면 x와 1과의 거리를 2배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틀을 벗어났습니다. 2x하고 2의 거리, x와 마이너스 1과의 거리.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 조금 전 거는 x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가니까 우리가 풀 수가 있었는데. 됐니? 그래서 풀 수 있는 게 있고 풀 수 없는 게 있다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다른 방법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 되네. 이해 안 돼? 자, 얘도 봐도. 자, 이제 오른쪽은 풀었어. 에? 오른쪽 풀었어 못 풀었어? 진아야, 오른쪽 해가 어떻게 되냐? 20초.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답이 나와야 돼. 뭐야?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x랑 마이너스 3과의 거리고 하나는 x는 5랑 거리니까 1이라는 수가 나와야 되고, 어? x는 1보다 큰 쪽인지 작은 쪽인지만 판단하면 되잖아. x가 1보다 작은 쪽입니다. 얘는 풀었어. 얘가 연립부등식이니까 우리는 요것도 풀고 요것도 풀어야 되잖아. 근데 요거를 못 풀었어 지금. 알았니? 그러면은 이제는 풀 수 있는 것이 있고 풀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됐지?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 푼 문제들은 그냥 정의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정의로 쉽게 풀 수 있다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어렵게 풀 수가 있다. 다른 방법도 풀 수는 있어. 근데 기본적인 놈들은 정의를 이용해서 그냥 바로 답이 나와야 된다고.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는 그래서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들부터 공부하는 거라고. 곱셈 공식 외워야 된다고. 그런 거라고. 딱 보면 알아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외워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외워서 써먹어야 된다 이거지. 됐니?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단계를 가지. 9단 2단을 외워야 3단을 하지. 2단 못 외웠는데 어떻게 5단을 해. 5단 더 쉽냐? 제인 모르잖아. 이티한테 물어봐. 이티 똑똑해.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정의로 풀었고요. 두 번째 방법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두 번째 방법이 0점 분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0점 분리법은 절대값 안에 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얘를 양수와 음수로 구분하는 작업이야. fx가 양수가 있고 fx가 음수를 범위를 나누어서 푼다 이거지. fx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양수는 양수일 때는 어떻게 풀 거고 양수일 때는 저 식이 그대로 나와서 풀 거고 음수일 때는 저 식이 마이너스 fx로 나와서 풀 거야. 됐니? 이 방법은 절대값 문제의 아주 기본적인 논리야. 이 가장 기본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나오면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이 문제를 풉니다. 근데 선생님이 정의를 먼저 알려준 이유는 이 방법을 통해서 풀면 간단한 문제도 불편하게 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 은재야. 간단한 문제도 불편하게 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잖아. 달까지 걸어갈래? 뛰어가면 되잖아. 날아가면 되잖아.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가면 된다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가는 방법에 제일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갈 거라고 해. 하지만 절대값 문제가 정의로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면 우리는 0점 분리법을 통해서 풀 거라고. 됐니? 0점 분리법이 절대값 안에 부호를 0인 걸로 범위를 나눠서 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불편해진 건 사실이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서? 자, 요거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이따가 정립을 하고 세 번째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라고?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말은 제인 삼선이 갖고 논 죄. 삼선죄. 다음에 한 줄 없애갖고 알아서 그래서 죄수복 같잖아. 정신 차려.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는 말은 우리가 그래프를 빨리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빨리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됐니?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절대값 하나짜리입니다. 절대값 하나짜리. 우리는 얘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말할 때 우리는 꼭지점이 0,0이고 또는 포인트가 0,0이고 V자라고 말할 거야. 얘를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야. 꼭지점 포인트가 0,0이고 V자 기울기 1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해. 됐니? 여기까지 뭘 얘기해? 문제 뭐라고? 0,0이야. 어? 또 있잖아. 지금 뭐 하냐? 왜? 뭐해? 지금 떨어뜨렸어? 그럼 네가 말해봐 이제. 얘는 전지. 말해봐. 이거 뭐라 말해?
뭐가 네 콧구멍이 0컴마이야? 뭐가 그래 꼭지점이든 포인트든 이렇게 말하라고 했잖아. 네. 포인트가 얼마라고? 그 다음에 이거 모양을 뭐라 하면 좋겠냐? 얘를 V자로 했으면 이놈은 산 모양 해서 더 좋은 생각 있으면 얘기해줘. 피읍이가 국어를 잘하니까. 그리고 기울기 관계없어. 기울기 2. 왜 그러냐면 여기 기울기가 이게 대칭적이야. 그러니 이쪽을 마이너스라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자, 기울기를 찾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절대가 그냥 떼버려. 떼버리면 마이너스가 나왔지. 마이너스 2. 반대편은 반대가 될 거라고. 여기까지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해. 됐니? 죄인. 어떻게 말을 해? 그리고 기울기는 2 아니면 2 또는 마이. 그냥 2만 말하면 된다고. 얘는 포인트가 피읍. 어떻게 말하라고? 그 네 콧구멍이잖아. 저이씨. 정신 안 차려? 유성. 2, 와서 4, 4, 와서 모르겠어. 항상 가로를 이렇게 묶어. 이렇게 2, 마이너스 3 V자 기울기 2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피읍 어떻게 말하고? 2, 마이너스 3 V자 기울기는 1. 2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제일 나중에 말한다 했죠. 그거는 첫 번째부터 가야지.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3분의 2.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3이랑 기울기 마이너스 꼭지점 다시. 3.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 꼭지점이라고 했잖아. 점. 꼭지점 마이너스 3분의 2. 콧구멍 너 몇 개야? 너 콧구멍 몇 개야? 꼭지점 좌표는 2개 말해야지. 왜 하나만 말해? 산 모양 꼭지점부터 말하고 꼭지점 마이너스 3분의 1,2 손 다 보이냐? 그리고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해. 이 됩니까 지금? 해석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이제 얘는 정의로 풀 수도 있고 얘도 이제 그래프로 풀 수도 있겠네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어요. 이 세 개 한꺼번에 비교하는 게 너희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 조금 불편할 수 있어. 그래서 2개씩 비교하면 될 거고 우선적으로 보이는 것은 해결해 놓고 가두면 편합니다. 요놈 해결됐지? 그럼 요놈만 해결하면 되잖아. 그러지? 그러면은 우리는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요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거를 쓰면 된다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된다가 되겠지. 그래프를 그렸더니 x-1 비교적이니까 축에다가 그린 게 맞습니다. 왜 좌표가 나와야 되니까 1,0 y절편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1.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유성아 뭐야 이거? V 꼭지점부터 해결하겠지. 마이너스 3, 여기 음, 랑 V자에다가 기울기가 1. 그러면 이런 식의 느낌이 되겠네. 기울기가 1이야. 그래서 요 놈도 기울기가 1이니까 비교가 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요 놈이 요 놈보다 크다. 진호야. 요 놈이 요 놈보다 크다. 어디냐? 어디야? 크다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보다 커요. -3보다 크면 얘가 지금 얘가 더 큰 거야? 손다. 얘가 얘보다 더 크다. 피읍. 없어요. 아니 클 수가. 얘가 지금 얘야. 얘가 얘야. 얘가 얘보다 큰 데를 찾아라는데 그걸 못 찾으면 어떻게 하냐? 와, 진짜 큰일이다, 큰일. 큰일이야. 이거 못 찾으면 큰일이야. 죄인. 얘가 얘보다 크대. 얘가 얘보다 크대. 어디야?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려. 아니, 얘가 얘보다 크대. 진짜. 아니, 저번에 선생님 부등식 갖고 시험지 한 장으로 크다 작다 얘기를 해줬잖아. 왜 그걸 이해를 못해? 돌아버리겠네. 와, 미치겠어. 큰일 났어. 뭐가 웃기 새끼야? 넌 알아? 넌 뭐야? 네가 말해봐. 네가 말하면 내가 인정해줄게. 다른 5명보다 똑똑하다고. 뭐야? 뭘 웃어 새끼야? 얼른 말을 하는데. 뭐야? 이씨. 코로 방귀를 끼고 있네. 씨. 아니 요놈을 y라 놓고 요놈을 y라 놓으면 요놈의 y좌표보다 요놈의 y좌표가 더 큰 x의 범위를 찾는 거야. y좌표가 더 큰 x의 범위를 찾는 거라고. y좌표가 크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요놈을 x축에 이렇게 수직인 선을 긋게 되면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다고. 누가 큰지를. 얘가 큰, 얘가 얘보다 더 큰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요 그래프 2개, 3개 그려놓고는 지금 요거 해석하는데 지금 3분씩 걸리면 이씨. 너 철제. 씨. 유성아 어떻게 되냐? 그래, 모든 실수라 말해야지. 이거 보면서 왜 그걸 대답을 못해?
아, 너 부르잖아. 너 끝났잖아 이제. 자음 다 끝났잖아. 모음 가야지 이제. 됐니? 그럼 얘 요쪽은 풀었더니 모든 실수가 나왔고 요 놈을 풀었더니 1보다 작다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답이 1보다 작다가 되겠지. 이 그래프를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다고 지금. 자, 쌤이 지금 쓴 게 뭐 썼냐면 지금 자, 연립부등식으로 풀 거고요. 요 놈의 해는 수직선 내가 안 그랬지만 수직선으로 이걸 풀었고요. 요거 두 개는 뭘로 풀었다? 그래프로 풀었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연습되면 요것도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어. 요건 뭐야? 어떻게 생겼어? 5,0이지. 5,0이고 V자야. 기울기는 1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가 얘보다 큰데 얘가 얘보다 큰데 얘가 얘보다 큰데 여기를 말하고 있고 우리는 요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요점의 좌표는 길기가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가 5니까 여기는 1이겠구나 추론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기울기가 1이니까 추론할 수 있었던 거야. 기울기가 1이 아니었으면 추론이 불가할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얘랑 얘의 식을 적을 거야. 얘 식은 야야 이거 식 어떻게 돼? 으이 진짜 씨. 아니 얘 보면서 이 식을 쓸 줄 알아야잖아. X 플러스 3. 유성아 이 식 뭐냐? 그렇지. 아니 그 식을 빨리 알아야 우리가 계산을 해볼 거 아니야. 그럼 x는 1이구나. 요점이 1이구나. 현재 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됐니? 왜 이걸 선생님 풀어주겠어? 너희들이 그래프만 봐서 요점이 위치가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잖아. 될 수도 있지만 바로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이해되니? 이게 우리는 이러한 그래프를 해석해서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럼 그 전에 정의로 풀 수 없었던 문제를 이제는 그래프를 통해서 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는 설명해 줬습니다. 이 그래프에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자, y는 x-1 플러스 x-3입니다. 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요 그래프는 우리는 항상 기본적인 원론적인 설명은 다 뭘로 풀 거냐면 0점 분리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모든 논리는 다 0점 분리법으로 설명해. 1을 기준으로 음수, 양수, 3을 기준으로 음수, 양수 돼서 세 개의 범위가 등장을 합니다. 됐나요?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는 뭐야? 둘 다 음수,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두 번째, x가 1부터 3까지. 플러스 4.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는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얘는 양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말이 안 되는데. 얘가 양수, 얘가 음수에. 얘가 양수, 얘가 음수에서 y는 2. 세 번째, x는 3보다 크다 해서 양수, y는 2x 마이너스 4. 1하고 3 빠졌는데 1하고 3은 어디다 붙여도 관계는 없는데 보통 크다 쪽에 붙입니다. 그럼 얘를 이제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필요 없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있어야 되겠네요. 기울기적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 축을 그린 거야. 하나는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릴 것이고 하나는 3보다
1부터 3까지 그릴 것이고 지금 검정색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노란색만 보는 거야. 1보다 작은 쪽에서 그래프를 그릴 것이고 1부터 3까지 사이에서 그릴 거고 4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를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 세 개의 그래프를 다 그릴 거야. 연하게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넣었더니 2가 되네. 요즘이 1,2야. 그 다음에 y는 2를 그릴 거야. y는 2 그릴 거야. 그래서 1부터 3까지는 요놈을 그릴 것이고 여기다 3을 넣었더니 다시 얘가 2가 됐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그래프가 떨어집니다. 됐습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1보다 작을 때는 요놈을 그릴 거고 요렇게 그릴 것이고 1부터 3까지는 요놈을 그릴 거고 1부터 3까지는 요놈을 그릴 것이고 3보다 클 때는 요놈을 그릴 것이다 이거야. 여기까지 되니? 자, 이런 방법으로 내가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러한 모양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줬으니까 앞으로는 요 그림이 식이 이렇게 나오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풀겠다가 되는 거라고. 됐니? 어떻게 그릴 거냐면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1에서 한번 꺾여 3에서 한번 꺾여 계수 1로 같을 때는 대칭적이 나올 거야. 계수가 같으면 대칭적이고 계수가 다르면 비대칭으로 나옵니다. 됐니? 간격이 똑같으면 대칭적으로 나올 거고 간격이 다르면 약간 비대칭적으로 나올 겁니다. 알겠니? 이래서 그럼 다시 그리는 방법을 조금 전의 방법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우리는 연습을 해서 다시 한번 그릴 거야. 그 전쪽 과정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리는 방법을 선생님이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됐니? 1에서 한번 꺾여 3에서 한번 꺾여 1에서 한번 꺾여 3에서 한번 꺾여 그 다음에 들었어? 귀가 박다. 오이씨 전진아 못 들었잖아. 그러니까 지나갔으니까 귀가 널 먹었으니까 그렇지. 그래프를 그린다. 자, 또 봤어? 이해했어 지금? 자, 1하고 3에서 꺾여가지고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릴 거고 기울기는 2가 됩니다. 절대값 띄워버리면 이쪽이 2가 될 거라고. 이게 2가 됐다는 말은 여가 마이너스 2가 됐다는 소리야. 그렇다는 말은 여기가 지금 요 정도 표현하면 돼요. 여기가 기울기가 2니까 몇 칸? 한 칸, 두 칸. 여기까지 되니? 자, 그 전에 표현 안 한 거 여기가 1, 3 다시 1, 3 쓰고 그래프 모양은 무조건 이렇게 나올 것이야. 그리고 기울기는 2야. 됐습니까? 요즘에 좌표는 좌표가 y좌표가 다 똑같지? 다 똑같아. 1부터 3까지 어떤 수를 넣어도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아까 했던 느낌이잖아. 정의할 때 요 사이에 찍으면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잖아. 기억나니? 수직선에서 여기 찍으면 거리 합이 어차피 다 똑같은 결과 그 내용이야 지금. 됐니?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어도 되고 3을 넣어도 되고 2를 넣어도 관계없다 이거야. 왜? 3 넣었더니 얼마가 된다? 얘가 2가 되더라 이거지. 요 위치가 2가 된다. 우리는 요렇게 놓고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갈 거야. 다시 말해서 요 식이 나오면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출발.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 아까. x-1 플러스 x-3이 k보다 작다가 해가 존재 이런 말 있었지. 됐지?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는 내가 그렸어. 여기다가 뭐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야? K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Y는 K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손다. Y는 K 어떤 식으로 그려?
잘했어. 유성 어떻게 그려? 뭐요? 어디 갔다 왔어? YK요? 어, 이렇게 여기다가 y는 k를 내가 그릴 거야. 그리게 되는데 해석이 어떻게 돼? 이 그래프가 y는 k보다 작은 쪽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럼 얘를 올리다 보면 얘가 2가 되면 작은 쪽이 있는 겁니다. 2부터 위로 올라가면 해가 있는 거고 밑으로 가면 해가 없는 거고 문제에 따라서 여가 등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고 그래서 k가 어째야 된다? k가 2보다 더 큰 쪽에 있으면 해가 존재하더라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가 얘를 아까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뭐 요런 풀이가 있었지? 요런 문제 있었지? 아까는 어떻게 풀었어? 정의로 풀었잖아. 정의로 풀었지? 얘를 어째? 얘가 8 요놈을 얼마를 지정할 거야? 8을 지정을 할 거야. 이렇게 8 얘가 얼마라고? 8이라고. 잘 봐. 요놈의 기울기가 얼마였어? 2였습니다. 요 위치가 얼마야? 2r. 요 간격이 얼마야? 요 간격이 얼마야? 6er. 그럼 요 간격은 얼마야? 3이 되겠지. 기울기가 2니까. 그렇다고 보면 요 라인은 얼마가 되겠어? 6. 야야, 얘는 얼마야 그러면? 5 마이너스 2가 돼서 우리는 얘가 얘보다 작은 쪽에 해를 적으면 되겠다. 풀 수 있겠니? 풀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그래프 그려갖고 할 수 있겠어? 어떤 놈이라고?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인데 개수가 같은 놈입니다. 자, 개수가 2도 가능합니다. 2는 요놈의 기울기가 4가 됩니다. 자, 기울기가 다른 것은 요 방법이 아니야. 약간 달라. 여가 2, 1 이런 건 약간 달라. 아직은 아니고 기울기가 같은 것만 하나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도 그렇게 풀 수 있다가 되는 거지. 풀 수 있다가 되는 거지 이제. 좀 더 쉬운 문제가 없고 좀 더 어려운 문제가 그랬네. 해봅시다. 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차분하게 풀 거야. 잘 봐. 자, 이러한 식을 우리는 0점 분리법으로 풀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식을 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그래프 모양을 알고 있어. 됐니? 됐어? 그럼 그래프 모양을 우리는 설정을 하고 얘가 0이 되는 건 0이고 얘가 0이 되는 것은 2분의 m입니다. 2분의 m. 조금 걸리적거리는데 그 다음에 요놈은 n이야. 아마 mn은 정수로 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안 줬네. 아직은 모르네. 그럼 요놈의 그래프를 일단 그립니다.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야? 여기가 얼마? 진아 얼마? 정신 안 차려? 얼마? 0입니다. 여기가 얼마? 2분의 m입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대칭적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되니?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다? 이놈의 기울기는 얼마다? m이 있으니까 지워버리고 기울기는 4다. 기울기에서 하면 더 급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린 비율적인 부분이니까 4처럼 그리면 좀 그림이 안 예쁘니까 구하기 좀 불편하게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요 정도 표현하면 돼. 4니까 요가 1대 4구나 요 생각을 하면 돼.
됐니? 1대 4구나. 그리고 여기다가 이 그래프를 그렸어. 좌변을 그린 거야. 우변 n만 그리면 되겠다. 이게 n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됐니?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놈이 하나 있네요. 요놈 안 구했네요. 요놈 얼마지? 2분의 m을 넣으면 되겠잖아. 0을 넣든지 2분의 m을 넣든지 하면 되잖아. 0을 넣으면 뭐가 돼? m이 됐네요. 보입니까? 여가 m. 그래 안 그래? 여가 m이니까 요 간격이 얼마야? n-m이 되겠지. 요게 n-m이 됐다는 말은 요 간격을 알았다는 소리네. 요 간격이 얼마야? 4분의 n-m이 됐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우리는 해가 나왔네요. 요놈의 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죄인 듣고 있냐? 다음 시간에 너가 풀 거야 이거. 몇 월 나와 너? 달에 갔다고 다음 주 월요일. 내후년에 와? 내후년에? 내년에 와? 월요일 나와? 달이 가깝네 그래도. 2년 만에 돌아오네. ET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얘의 정수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 그럼 요놈 식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요 위치가 얼마가 돼? 식을 보면서 쓰면 되겠지. 요 거리가 4분의 n-m이니까 요거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조심하세요. 음수양수 거리 요로 되고 오른쪽 위치는 얼마가 돼? 2분의 m에 플러스 4분의 n-m 이렇게 되겠지. nm이 정수로 주면 고맙겠는데 정수를 안 주다 보면 정수의 개수가 좀 달라질 것이고 얘의 해는 어떻게 돼? 해는 등호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등호 빠져 있으니까 여가 빠져 있고 이쪽 부분에 해가 되겠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해. 저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4분의 n-m부터 2분의 m 플러스 4분의 n-m까지가 해가 되겠다 이 말이 되네. 근데 질문은 약간 달라졌습니다. 질문은 뭐만 따질 거냐면 정수의 개수 fmn. 다시 말해서 mn에다가 정수를 집어넣다 보면 fmn을 구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fmn을 읽는 게 아니라 m이 얼마고 n이 얼마일 때 정수의 개수 이렇게 읽을 거라고. 유성 어떻게 읽어? 손다야 어떻게 읽어? 정신 좀 차려. 문장이 다 있는데 뭘 어떻게 읽어? 손다 읽어 얼른. 빨리 안 읽어? 야야 어떻게 읽어? m이 5, 어. n이 7일 때 정수 x의 개수 3. 그렇게 읽으라고. 그래야 이 문제를 풀지. m이 5이고 m이 5이고 n이 7일 때 정수의 개수는 3개다라고 읽어야지. 그럼 여기다 5, 7을 집어넣게 되면 정수가 3개인지 확인하면 기억은 해결됐을 거 아니야. 니은도 여기다가 m에다 2a를 넣고 n에다가 6a 플러스 4를 넣게 되면 그 정수의 개수가 3a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됐니? 이해했어? 그러면 f는 2a 넣고 10a 넣어가지고 100보다 크게 되게끔 해라 이 말이야. 이것만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요 문장을 이런 문장을 읽어갖고 너희들이 풀 수 있냐 없냐 능력이 어느 능력이 되냐 안 되냐야. 그 와중에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었냐 이거야. 이게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누구는 이것도 몰라. 문장도 못 읽어. 문장 못 읽으면 이런 걸 알려줘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백날 갈려줘 보니 의미가 없어.
9구당 못 외우는데 어떻게 곱셈을 하고 있어? 그지 은재야? 정신 차려. F 디귿만 구해보구만 디귿. F 우리는 2A, 10A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거고 M에다가 뭘 넣을 거야? M에다가 2A를 넣고 N에다가 10A를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8A, 8A가 된가요? 8A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A가 나왔고 여기다가 2A 넣고 여기다가 계산한 8A 넣으면 A, 2A 이놈이 3A가 됐네요. 그러면 A는 현재 조건이 나왔어야 되는데 A는 자연수. A는 자연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우리가 셀 수 있으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 제인 정수 몇 개야? 생각이 없지. ET도 없는데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뭐가 있어? 죄만 있네. 죄만 있어. 정수의 개수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까먹지 마라. A, B는 정수입니다.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A, B는 정수고요. 그래서 A, B가 정수가 아니면 수직선에 찍어봐야 돼요. 정수가 몇 개인지. 알겠니?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A, B가 정수가 아닐 때는. 그래서 A, B가 정수가 아닐 때는 A, B에 가까운 정수를 찍어서 이러한 식을 만드는 게 좋아. 이러한 식을. 이해되니? 자, 우리는 정수의 개수를 셀 때 어떤 식으로 세면 좀 제일 쉽냐면 있는 정수에서 자, 여기 있는 정수에서 없는 정수를 빼면 돼. 예를 들어서 여가 1이고 여가 15야. 있는 정수가 얼마야? 진아야, 있는 정수가 얼마야? 15 있냐? 아니 15보다 작은데 15가 있어. 근데 왜 15라 그래? 있는 정수가 뭐야? 아니 14 밑에 있는 정수가 뭐야? 15 밑에. 없는 정수는 뭐야? 1. 14에서 1을 빼면 된다고. 이해했어? 유성아 이해했어? 여가 1이고 여가 15야. 유성아 머리에서 뭘 빼야 돼? 16에서 있는 정수가 뭐냐? 있는 정수가 뭐냐? 15 없는 정수가 뭐냐? 1 빼면 돼. 1 죄인. 있는 정수가 뭐야? 큰 수야, 진짜. 없는 정수가 뭐야? 14에서 0을 빼면 돼. 야야, 얘는 있는 정수, 25 없는 정수 0 그렇게 빼면 된다고. 알았니? 그러면 첫 번째는 있는 정수가 누구겠어? 손다. 큰 놈 있는 거 뭐겠어? B-1에서 없는 정수 이걸 뺄 거야. 유성 두 번째 B에서 A 세 번째 B 마이너스 1 A 마이 네 번째 B에서 A 그 A 마이 요렇게 우리는 계산할 겁니다. 까먹지 마세요.
있는 정수에서 없는 정수를 뺀다 생각하면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 대신 요놈 식이 계산하다 보면 b-a로 그냥 나와버립니다. 요놈은 한쪽 등호 있고 한쪽 없으면 그냥 b-로 계산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초등 때 이렇게 했으면 b에서 a, b에서 더하기 1을 했던 식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 없이 푸니까 이런 것들 계산을 못 하잖아. 죄인. 그럼 이 정수는 몇 개야? 식 불러. 3a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 요게 개수입니다. 요게 10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는 5, 20과 5분의 1인가요? 얘보다 크다 이게 되겠지? 됐어요? 결론적으로 최소는 21 참이 되겠네요. 알려준 건 좀 까먹지 마시고요. 오늘 요 절대값 하나 했네. 절대값 하나. 자,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비대칭까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비대칭 위에도 있나? 비대칭 위에는 안 보이네. 자, 이 문제를 100% 풀자는 소리는 아니고 비대칭 그리는 방법만 좀 설명해 주는 거야. 됐어요?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진아야, 요게 0이 되는 거 얼마냐? 얘가 0이 되는 거 얼마냐?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 한 번 꺾이고 1에서 한 번 꺾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절대값 다 띄면 기울기가 얼마야? 3이야. 그럼 이쪽은 3이야. 이쪽은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까지는 100% 무조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을 거야? 마이너스 1하고 1을 넣을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얼마가 돼? 4에 2를 넣을 거야. 2를 넣을 거야. 2. 그럼 요 점이 4고 요 점이 2였지. 그럼 요 점이 높고 요 점이 낮다. 요 점이 높고 요 점이 낮다. 그리고 기울기는 여가 마이너스 3. 요 놈이 기울기가 2하고 1에서 1이 떨어집니다. 요러한 그래프가 떨어질 거라고. 그 와중에 요 점이 마이너스 1,4. 요 점이 1,2. 여기까지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이거지. 그럼 절대값 오늘 기본 그래프에 절대값 하나짜리 했고요. 절대값 2개짜리 개수가 똑같은 거에 1, 1, 2. 개수가 다른데 더하기까지 했습니다. 개수가 다른데 더하기까지만 했으면 빼기는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와요. 알겠니? 우리가 모르는 그림들은 처음에 했던 범위를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그래프만 일단 그릴 줄 알면 그 다음 문제 풀이는 나머지 해석으로 풀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시간에 뭐가 보여? 절대값이 보이지? 절대값이 보여 안 보여? 절대값이 보이잖아. 그러지? 절대값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프를 그리겠는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좀 복잡하잖아. 그럼 어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간다 이 말이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0점 분리법이야. 절대값 안을 부호 판단을 해가지고 쪼개서 나올 거야. 다시 말해서 fx가 양수일 때는 얘가 그대로 나올 거야. 그대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나오면 식 이해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요렇게 풀 거야. 요렇게 풀 거야. 두 번째 fx가 음수이면 어떻게 풀 거야?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야. 얘는 우리는 이렇게 풀 거야. 근데 fx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가 있어.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됐네요. 하나는 4고 하나는 마이너스 2인가요? 하나는 4고 하나는 마이너스 2야. fx가 양수인 부분 어디야? fx 양수인 거 여기하고 여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클 때는 요렇게 풀 거야. 근데 fx는 요놈 그래프고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잖아. fx는 그렸으니까 요것만 그리면 되잖아.
진아야, 이 그림 어떤 그림이야?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 요점 지나는 직선 요 말이야. 요점 지나는 직선 어떻게 생긴지는 아직 몰라. 됐니? 두 번째는 fx가 음수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는 요렇게 풀 거야.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는 요 사이에서는 요 놈이 0보다 큰 범위를 풀 것이고 바깥쪽 범위는 fx가 요 놈보다 작은 데를 풀 거라고. 이 바깥쪽은 직선이 요 놈보다 큰 데를 찾을 거라고. 바깥쪽은 큰 데를 찾을 거라고. 안쪽은 직선이 더 큰 데를 찾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그림이 달라지면서 내용이 달라지겠지. 정수 x가 8개가 나오도록 해달라 이 말이지.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야? 7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면 4에서 그 전까지를 뺀다. 7개. 그럼 여기에 뭐가 있으면 돼? 하나만 더 나오면 되겠다. 5는 들어가고 6은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거라고 해석을. 됐니? 자, 숙제는 자 숙제는 끝까지 풀어온 게 숙제입니다. 행렬이 몇 문제냐면 행렬이 40문제일 거야. 40문제. 그리고 경우의 수가 35문제. 됐습니까? 다음 주 왜 똥심 표정이야?